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연일 대남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과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북한이 국내 문제를 거론하고 들어오는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한 주간의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지탄 또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도 한 몫을 하고 있네요.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이 관련 국정 개입에 대해 비리에 대해서 거칠게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내용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북한이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에는 그 배경으로서는 그 한반도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관련된 연설문을 수정을 했다 또는 작성을 했다 이런 부분이 일단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남북 간의 그 개성공단 그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그 비선 모임에서 이런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는 게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북한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매우 비난 공세를 지금 거칠게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일단 그 우리나라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통치 위기가 이런 최순실 씨의 비선 개입 이런 그 논란 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1년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탐색전을 이어가고 결국은 2014년도에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일은 대박이라 그랬었거든요. 네. 이때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굉장히 남북 관계에 많은 기대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정작 그 드레스덴 선언을 하고 나서 북한 측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결국은 흡수통일 아니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거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남북 관계가 어떤 그 극과 극으로 서로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져 간 데에는 예. 결국은 이 최순실 씨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북한 측으로도 이제 판단을 해서 결국은 이처럼 이런 최순실 씨 비선 개입 사태를 결국은 대남 공세에 가장 어떤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매일 이런 그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지인 노동신문이나 인터넷 매체인 그 메아리나 조선중앙방송을 가리지 않고 현재 모든 북한 방송이 매일 이런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대남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 최순실 씨가 받아봤다는 그 서류 중에서 북한과의 군사 기밀 접촉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건 솔직히 그 군사 기밀 사항 아닙니까? 네,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최종적으로는 군사 기밀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제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천안함 폭침 사태가 2010년 당시 이제 3월에 발생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오이사 조치를 취한 이후에 그렇죠. 남북 간의 교류 협력, 통신 모든 접촉이 중단이 됐던 상태입니다. 네. 예. 현재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최순실 씨의 어떤 비선 개입 논란을 어떤 취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2012년 12월쯤에 남북 간에 세 차례나 군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당시 이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쌍방의 어떤 그 주체가 북한으로 말하면 최고 정권 기관인 국방위원회 리성권 그 대자가 나왔었고요. 우리 측에서는 이제 군비통제관실에 국방부에 이상철 차장이 나갔었기 때문에 이러한 급이라면은 남북 간에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현재는 예.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남북 간의 일반 그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러한 접촉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방부는 이게 이제 대비가 정확히 이제 군사 기밀 보호 기밀 사항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최순실 씨가 만약에 당시에 그 국방위의 어떤 또는 이제 남북 간의 어떤 접촉에 대해서까지도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쳤다면은 이런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국내 사안과 맞물려 가지고 일파만파로 계속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북한이 지난해 8월에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당시에 좀 피해가 컸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가 좀 컸었죠. 이걸 소재로 한 민간 연극에 대해서도 딴죽을 걸고 나선 것 같은데 정부가 개입해서 뭐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뭐 그런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 비난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 측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헛발질을 한 걸로 지금 현재 결론이 네네. 났는데요. 일단 그 지난해 8월에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대 도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시에 그 부상을 입었던 그 병사들에 대해서 연극인들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그 부상을 입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을 앓고 우울증으로 이제는 그 넘어가는 것을 많이 봐서 결국 이런 부상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가 부상당한 사람들 위해서 네. 연극인들이 나서서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연극을 준비를 한 것이 실질적인 내막인데요.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가 특히 박근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연극인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해서 결국은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이러한 그 연극을 만들어서 남북 간의 지금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당시 이제 8월 4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을 두고 제목도 비무장지대 1584 이렇게 제목도 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연극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매일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연극까지 만들어서 결국은 남북 간의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극을 그 준비한 최일아 한국 연극 배우협회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연극을 통해서 또는 그 개인적으로 인간 승리를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또 본인들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점을 부각을 시켜서 결국은 함께 이러한 승리를 해가자 또는 이런 걸 부각시키고 싶어서 연극을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작비가 2억 원 정도 들었는데요. 예. 다 자체적으로 좀 들였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 군중 동원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일정들이 현재 취소가 됐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돈 한 푼 받지 않았고 연락 한 번 받지 않았는데 북한 측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남 공세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쾌하다, 황당하다 이런 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예술은 예술로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전에 사실 더 논란이 됐던 게 이 송민순 회고록 사건이 북한과 굉장히 연관성이 생기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절차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사전 통보를 했다,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두고 진위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됐었잖아요. 여기에 북한도 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입장이었죠? 네, 북한이 이제 그 송민순 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이 나온 것이 14일이었으니까 약 네네. 10일 만에 북한에서는 이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 끝에 입장을 내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여야 간의 공방이 됐었던 것처럼 어떤 협의를 사전에 했냐, 사후에 통보를 했냐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 측에서 대답하기는 남측으로부터 어떠한 그 문의도 없었고 그리고 어떠한 그 기권하겠다는 입장도 알려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사후 통보까지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야 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스텝이 꼬이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이처럼 그 북한이 이런 송민순 회고록까지도 그동안에는 탐색전으로 일관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금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있던 발언에 대해서 약점을 잡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또는 보수층의 또는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이제는 끼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볼 수가 보수층의 있겠습니다. 의견에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증거자를 내면서 이런 연유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그냥 잡아떼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정확히 지금 남측에서 여야 간에 또는 네. 진보와 보수 간에 또는 여기 회고록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분쟁, 논쟁을 정확히 짚고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 야당에서도 좀 우리 문제에는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입장을 내놓으려고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남북 간에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분석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나서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그 북한의 리종혁 조국 통일연구원장이 스위스 IPU 총회에 참석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뭐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발언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135차 IPU 의원연맹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이제 대표해서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이 현재 참석하고 있는데요. 리종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정일에 가장 가까웠던 대학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그 리종혁 그 원장이 내세운 결론은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을 문제로 삼아서 경제 조치 또는 정치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인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원칙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 대중을 상대로 해서 인권이 너무나 잘 보장이 되고 있는데 왜 문제를 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을 지켜야 될 북한의 인민군들이 현재 삼경도 지역에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수재민들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있을 정도로 네. 이런 인민들의 아픔을 정권이 나서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처럼 해주는 좋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향해서 왜 국제사회는 왜 그중에서도 미국은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발언들은 사실은 이제 북한의 그동안에 기존에 반복되었던 인권 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